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혹시 낯선 환경에 처음 던져져 주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밤을 새워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비웃음뿐일 때 인간은 뼈저린 절망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고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내어 결국 자신을 짓밟던 거인들의 멱살을 틀어준 한국 기업의 거대한 서사시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전쟁터의 심장부인 미국 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야기입니다. 우주 최악의 농담거리라며 손가락질받던 동양의 변두리 신참이 어떻게 100년 역사의 포드를 턱 밑까지 추격하며 미국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갈아엎었는지 지금부터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년에 무려 1623만 대의 신차가 쉴 새 없이 팔려나가는 미국 자동차 시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잔혹한 자본의 전쟁터입니다. 한국 내수 시장의 10배가 훌쩍 넘는 이 거대한 대륙은 전 세계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회사의 존망을 걸고 덤벼드는 자동차 산업의 절대적인 안방이자 수많은 기업이 처참하게 사라진 무덤과도 같은 곳이죠. 1980년대 당시 이곳은 디트로이트를 호령하던 GM과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라는 미국 토종 3장이 시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었고, 그 좁은 빈틈을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가 무서운 품질 경쟁력을 무기로 맹렬하게 파고들던 피 튀기는 격전지였습니다. 이 무시무시하고 빈틈없는 전쟁터에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처음 발을 들인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6년이었죠. 당시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굳게 닫힌 진입장벽을 부수기 위해 야심차게 밀어넣은 소형차 엑셀의 유일한 무기는 4,995달러라는 상상 초월의 파괴적인 저렴한 가격표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주행거리가 짧고 상태가 괜찮은 중고차 한 대를 사려고 해도 5,000달러가 훌쩍 넘어가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험하게 타던 중고차보다 더 싼 가격에 비닐도 뜯지 않은 완전한 새 차가 매장에 진열되자 미국 소비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호기심을 보이며 우르르 몰려들었죠. 면허를 갓딴 대학생들의 첫 차나 저소득층의 출퇴근용 차량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엑셀은 출시 첫 해에만 무려 16만 대가 넘게 팔려나가는 전무후무한 기염을 토했습니다. 미국 수입차 역사상 단일 모델로는 가장 성공적인 데뷔라는 찬사를 받으며 화려하게 시작했죠. 하지만 그 작은 성공의 달콤함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미국 자동차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악몽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싼 가격에 맞추기 위해 원가를 극단적으로 쥐어짜낸 탓에 차량의 내구성은 처참한 수준이었거든요. 차체는 겨울철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과 비를 몇 번 맞으면 금세 페인트가 부풀어 오르며 시뻘건 녹이 쓸어내렸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변속기가 박살나거나 엔진이 덜컹거리며 시동이 꺼지는 치명적인 잔고장이 미국 전 대륙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추운 겨울철에 문손잡이를 당기면 플라스틱이 툭 하고 부러지거나 비가 오면 차 안으로 물이 줄줄 새어 들어오는 어처구니 없는 품질 불량이 동시다발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했죠. 급기야 진출 첫 해인 1986년 엔진룸 내부 부품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어 판매된 차를 전량 리콜하는 굴욕적인 사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1년에는 브레이크 결함과 배기가스 문제 등으로 무려 90만 대를 다시 정비소로 불러들이는 사상 초유의 대참사가 벌어졌거든요. 1986년부터 미국에 팔았던 거의 모든 자동차를 다시 뜯어 고쳐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리한 원가 절감의 대가는 결국 천문학적인 수리비와 소송 비용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이자 싼 맛에 샀다가 수리비로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먹는 싸구려라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히면서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0.5% 아래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죠. 한때 16만 대를 넘보며 승승장구하던 한 해 판매량은 겨우 8만 대 수준으로
반토막이 나며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시기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는 단순히 안 팔리는 자동차를 넘어 미국 대중문화의 동네북이자 전국적인 조롱거리로 완벽하게 전락했습니다. 당시 미국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던 심야 토크쇼 진행자 데이비드 레터맨이 우주 왕복선 제어판에 현대 로고를 붙이는 것을 두고 우주 최고의 농담거리라며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한 일화는 그 처참했던 위상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제이 레노 역시 현대차의 가치를 단번에 2배로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뒷좌석에 책 한 권을 두거나 연료통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이라는 지독한 독설을 퍼부으며 대중의 비웃음을 주도했죠. 상황이 이토록 참담해지자 현지 자동차 딜러들조차 자신의 매장에 현대차 로고가 박힌 대형 간판을 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잘 나가는 다른 브랜드의 차를 팔 때 자신의 매장 이미지가 깎일까 두려워 구석 으슥한 곳에 차를 숨겨두거나 아예 다른 낡은 중고차들과 섞어놓고 떨이로 처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정비사들조차 고칠 곳이 너무 많아 손을 대기 싫어하는 기피 대상 영순이었습니다. 4,995달러라는 값싼 가격표 하나만 믿고 세계 최대의 거대한 전쟁터에 무방비로 뛰어들었던 동양의 변두리 신참은 불과 5년 만에 품질 불량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완벽하게 지하실 바닥을 뚫고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했고, 누구의 눈에도 이 기업이 미국이라는 잔혹하고 차가운 시장에서 다시 살아나를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 보였죠. 도대체 이들은 이 완벽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매장 구석 먼지 쌓인 곳에 차를 숨겨두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짐을 싸서 미국을 떠나는 대신 완전히 다른 독한 생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입으로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얄팍한 꼼수 대신 오직 도로 위에서 차의 품질로 직접 증명하기 위해 1999년 미국 자동차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죠. 바로 10년 10만 마일 무상 보증이라는 전무후무한 승부수였습니다. 당시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의 거대 토종 기업들이 제공하던 보증 기간이 고작 3년 3만 6천 마일에 불과했고, 내구성의 대명사였던 일본의 도요타나 혼다조차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현지 언론과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두고 한국 기업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살 행위라며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툭하면 시동이 꺼지고 잔고장으로 악명이 높은 싸구려 차를 무려 10년이나 무상으로 고쳐주겠다고 나섰으니 필연적으로 몇 년 안에 수리비 청구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회사가 완전히 파산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이 미친 도박의 이면에는 품질을 완벽하게 끌어올리지 못하면 어차피 죽는다는 처절한 배수진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 본사의 공장 라인을 멈춰 세워서라도 아주 미세한 결함까지 완벽하게 잡아내는 독한 체질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최고 경영진이 직접 미국 현지를 돌며 먼지 쌓인 재고 차량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품질 경영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조직 전체를 한계까지 밀어붙인 결과물이었죠. 이 무모해 보이던 보증 제도는 싸구려라며 비웃던 미국 소비자들의 뇌리에 아주 강력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망가지면 회사가 책임지고 10년 동안 무조건 고쳐준다는 약속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고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강력한 신뢰의 씨앗이 불신의 땅에 깊숙이 뿌려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은 상품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당시 경쟁사들이 얄팍한 상술로 비싼 추가 요금을 받고 팔던 측면 에어백이나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각종 첨단 안전장치와 편의 사양을 아예 기본으로 탑재해버렸습니다. 깡통차를 무작정 싸게 파는 1차원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싼데 안전하고 내부까지 알차기까지 한 차로 제품의 진짜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서서히 증명해 나간 것이죠. 남들이 옵션 장사로 이윤을 남길 때
그들은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브랜드의 인상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바보 같을 정도의 정직한 뚝심이 거대한 빛을 발한 결정적인 순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최악의 경제재난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미국 전역에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며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공포에 질려 지갑을 닫아버렸죠. 크라이슬러와 GM 같은 100년 역사의 거인들조차 파산 보호를 신청하며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몰렸던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가 몸을 사리고 공장 문을 닫으며 수만 명의 직원을 해고할 때 현대차는 오히려 차량 가격을 동결하고 마케팅 투자를 대폭 늘리는 극단적인 역발상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미국 자동차 마케팅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전설적인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합니다. 차를 새로 산 고객이 1년 안에 예기치 않게 일자리를 잃어 할부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회사가 그 차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온전히 되사주겠다는 기적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내일 당장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실직 공포에 떨던 미국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 세일즈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자신들의 손을 잡아주는 가장 든든한 삶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남들이 위기에 주저앉고 당장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고객을 철저하게 외면할 때 오히려 당신의 삶이 흔들리면 우리가 당신의 차를 거두어 주겠다며 가장 강력하고 인간적인 심리적 연대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 마케팅은 타임지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주요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았고 현대자동차는 위기 때 결코 등을 돌리지 않는 의리 있는 기업이라는 압도적인 브랜드 충성도를 단숨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처절한 자신감으로 시작된 10년의 묵직한 약속이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얻는 기적으로 완성되며 40년 대역전극의 가장 거대한 엔진을 폭발적으로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밑바닥부터 처절하게 쌓아 올린 신뢰는 결국 거대한 폭발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년 7% 언저리를 맴돌며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던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22년 마침내 마의 벽이라 불리던 10%를 돌파하며 10.6%를 기록했죠.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단순히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자동차 시장 트렌드를 정확히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선점한 고도의 전략적 결과였습니다. 당시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의 토종 거인들은 전기차 시대가 당장이라도 도래할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빠져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으며 기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승용차 생산 라인 자체를 아예 폐쇄하는 오만한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영진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비싼 배터리 가격 때문에 완벽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현실적인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미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이 2020년 45만 대 수준에서 2024년 172만 대 규모로 무려 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팽창할 때 그들은 이미 그 거대한 파도 위에 완벽하게 올라타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전기차 수요 둔화로 재고가 쌓이며 부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들은 미리 고도화시켜둔 압도적인 하이브리드 라인업으로 폭발하는 시장의 수요를 남김없이 쓸어 담았죠. 수십 년 동안 엔진 기술을 깎고 다듬으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일본의 도요타가 오랜 세월 독점하던 친환경차 시장에 강력한 균열을 냈습니다. 그 결과 두 회사의 중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점유율은 2019년 5.8%에서 2025년 15.2%로 수직 상승하는 기적을 씁니다. 싼 맛에 타는 좁고 불편한 소형차 위주의 라인업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의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이윤이 많이 남는 크고 웅장한 차량으로 주력 판매 무기를 완벽하게 교체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사건은 대중차의 한계를 넘어 접근조차 불가능해 보였던 프리미엄 시장의 굳건한 천장을 완전히 부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싸구려 대중적인 차만 만들던 회사가 고급차 시장에 뛰어들어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 자동차 역사상 일본의 토요타가 수십 년간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만든 브랜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네시스라는 독립된 럭셔리 브랜드를 과감하게 출범시키며 벤츠와 BMW가 굳건하게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고급 자동차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죠. 제네시스의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은 대중적인 차종보다 2배 이상 비싼 7만 달러라는 높은 가격표를 달고도 미국 최고 부유층의 지갑을 쉴 새 없이 열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4,995달러짜리 작은 차를 팔며 단돈 100달러라도 더 깎아주기 위해 현지 딜러들이 눈물겨운 진땀을 빼던 1980년대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이뤄낸 것입니다.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며 회사의 수익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특히 2021년 전 세계가 주목한 하나의 사건은 이 고급 브랜드의 위상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험준한 내리막길에서 시속 130km라는 무서운 속도로 달리다 차량이 여러 번 뒤집히며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처참한 대형 사고를 당하고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완전히 찌그러진 차량 외부와 달리 내부 운전석 공간만큼은 완벽하게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수많은 에어백이 정확히 터지며 탑승자를 철저하게 보호했다는 증언을 생방송으로 미국 전역에 타전했습니다. 이 끔찍하고 아찔했던 사고는 역설적으로 한국 자동차의 압도적인 차체 강성과 첨단 안전성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주관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깐깐한 충돌 테스트에서 매년 최고 등급을 휩쓸며 말로만 안전한 차가 아니라 내 가족의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짜 안전한 럭셔리 카라는 묵직한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파는 것에 급급해 박리담회로 생존을 구걸하던 동양의 변두리 회사가 이제는 압도적으로 높은 마진을 남기며 프리미엄 시장을 호령하는 진짜 거인으로 완벽하게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가난한 유학생들이 싼 맛에 타는 차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선택하는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침내 2025년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연간 점유율 11.3%를 달성하며 1986년 굴욕적인 진출 이후 무려 40년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당시 미국 자동차 시장 전체가 고작 2.4% 성장하며 제자리 걸음을 할 때 그들은 무려 7.5%나 폭풍 성장하며 쪼그라드는 시장의 파이를 남김없이 집어삼킨 것이죠. 2026년에 들어서는 가속 페달을 더욱 거칠게 밟으며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점유율을 11.8%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름 돋는 수치인지 아시나요? 미국 자동차의 자존심이자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거인 포드와의 점유율 격차를 단 0.4%포인트까지 좁혀버린 것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격차가 1.9%포인트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포드의 턱 밑까지 날카로운 칼을 겨눈 셈이죠. 100년 동안 미국 대륙을 호령하던 안방의 주인이 이제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동양의 변두리 기업에게 등떨미를 잡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전체 판매량 지표를 정밀하게 뜯어보면 시장 평균보다 무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자신들의 영토를 끝없이 확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기업은 8.0%를 기록한 토요타 단 한 곳뿐이었죠. 미국의 토종 거인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멈춰서는 피비린내 나는 하락장 속에서 토요타와 함께 유일하게 남의 몫을 무섭게 빼앗아오며 거대한 독주 체제를 갖춘 것입니다. 여기에 제품의 객관적인 품질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팰리세이드가 2026년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를 거머쥔 것이죠.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를 보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학살에 가깝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총점 270점을 획득하며 경쟁 모델이었던 닛산의 전기차를 135점, 그리고 미국의 최고급 전기차 브랜드 루시드의 차량을 85점으로 완전히 짓밟아버렸습니다. 2등과 3등의 점수를 모두 합쳐도 팰리세이드 하나를 이기지 못할 만큼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의 압도적이고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아낸 것이죠. 한때 우주선 제어판에 들어갈 최악의 부품이라며 끔찍한 조롱을 받던 그 싸구려 브랜드가 이제는 미국 자동차 시장 한복판에서 21세기 가족용 차량의 완벽한 새로운 기준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기술력의 최정점에 올라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수상의 배경으로 넉넉하고 안락한 실내 공간과 더불어 잔고장 없이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극한의 내구성이 마침내 보수적인 미국 자동차 전문가 집단을 완벽하게 굴복시켰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이 거대한 차량이 미국 중산층 가족들의 차고 한 자리를 당당히 꿰차며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배하는 가장 든든하고 신뢰받는 이동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것이죠. 하지만 이토록 화려한 승전보 뒤에는 우리가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짙고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앞의 포드를 0.4%포인트 차이로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점유율 15.5%로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는 1위 도요타와의 격차는 무려 4.2%포인트에 달하기 때문이죠. 산술적으로 매년 엄청난 성장을 거듭한다 해도 절대 단숨에 뛰어넘을 수 없는 만만한 장벽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2026년 1분기 기준 복잡한 관세 부담과 현지 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두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은 막대한 재무적 비용만 1조 6,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 단독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30.8%나 급감하는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죠. 시장 점유율의 겉보기 상승이 회사의 무조건적인 이익 창출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냉혹하고 잔인한 자본주의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뼈아픈 데이터입니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보호 무역 기조와 전기차 보조금 차별 정책은 한국에서 완성차를 수출해야 하는 기업의 목을 매 순간 강하게 조여오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을 새롭게 짓고 부품 공급망을 미국 본토로 완전히 재편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달러가 물쓰듯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작용하고 있죠. 나아가 미국인들의 영혼이자 자존심 그 자체로 불리는 거대한 픽업 트럭 시장에 야심차게 도전장을 던졌지만 수십 년간 광활한 텃밭을 다져온 포드의 견고한 아성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픽업 트럭은 미국에서 단순한 화물 운송 수단이 아니라 서부 개척 시대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마초적인 문화이자 삶의 방식 그 자체죠. 포드의 대형 트럭 모델 하나가 1년에 무려 75만 대씩 팔려나가는 이 거대한 장벽을 뚫기 위해 2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해 12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웅장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것은 아직 결과가 아닌 미래의 약속일 뿐입니다. 미국 시장의 심장부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그 누구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죠. 한번 길들여진 브랜드를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는 뼛속까지 보수적인 미국 농부들과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을 완벽하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를 잔고장 없이 잘 만드는 것을 넘어 그들의 거친 문화와 개척자적인 감성까지 스펀지처럼 흡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을 방어하면서 점유율을 끝없이 끌어올리고 가장 폐쇄적인 픽업 트럭 시장까지 함락시켜야 하는 이 험난한 미션이야말로 그들이 진정한 세계 1위의 왕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뚫고 나가야 할 피할 수 없는 피 튀기는 데스매치인 셈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하고 광활한 미국 대륙에서는 단 17초에 한 대씩 그들의 자동차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